선거구 획정 작업이 대선에 밀려 예정보다 석 달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출마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깜깜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청주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비관료 출신의 출사표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경선 구도가 정통 관료 출신과 비관료 출신의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충주시장 선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조기룡 시장은 일찌감치 3선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여야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화장시설이 포화 상태입니다. 화장 예약 대란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수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그 파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천과 영동은 도의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국회 선거구 획정 작업도 대선을 치르느라 늦어지면서 깜깜이 선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영동에서 3선에 도전하는 박우양 도의원. 하지만 같은 당 현역 의원과 경선을 치를 수도 있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난 2018년 헌재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하면서 영동군 도의원 수가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카나다나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이런 쪽에는 다 그렇게 그 인구 플러스 면적을 감안해서 선거구 획정 작업도 대선에 밀려 예정보다 석 달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광역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국회 정개특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서 출마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깜깜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빨리 공지를 해줘야 거기에 맞게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선거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되는 건데 결국 뭐 한 달 남겨놓고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럼 이거는 선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도의원 선거구와 함께 충북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정해줘야 하는데 올스톱 상태입니다. 시군의원 총 정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충청북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위원님들이 행안부는 국회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군소정당의 기초의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중대 선거구제 도입 방안과 맞물려 국회 논의는 더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가운데 처음으로 청주시장직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범덕 시장의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비관료 출신의 출사표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시민운동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송 전 행정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율통합을 이룬 청주시가 활력을 잃은 정치된 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수관료 엘리트 시대를 끝내고 역동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관료정치 시대에서 시민정치 시대로 정체된 묵은 정치에서 젊고 활력이 있는 정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한범덕 청주시장의 연임 도전에 맞서 첫 출사표를 낸 송 전 행정관에게 가장 큰 우군은 정치신인 가산점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후보 경선 방식을 결정하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관례대로라면 정치 신인에게 전체 득표율에서 10%를 일괄 가산해 왔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떨어지는 인지도를 만회할 수 있는 제도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범덕 시장은 현역 프리미엄을 고려해 가장 늦게 등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창원 도의원은 오는 25일 도의원직을 내려놓고 청주시장 선거 전에 가세하겠다고 밝혔고 연철음 도의원은 여러 상황을 두고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청주시장 후보 경선 구도는 정통관료 출신인 한범덕 시장의
비관료 출신들이 도전장을 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주에서는 조기령 시장이 일찌감치 3선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여야 후보들의 도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창호 전 충주경찰서장이 출마를 선언해 경찰 직속 선후배 간 공천 경쟁이 예상되는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우건도, 한창희 전 충주시장들이 재도전에 나서 리턴 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조기령 충주시장에 맞서 경찰대 직속 후배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박창호 전 충주경찰서장이 충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겁니다. 지난해 퇴직해 조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경선 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충주는 그간 길게는 20여 년, 짧게는 10여 년간 같은 인물들의 경쟁 무대였습니다. 이분들만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시장 후보 경선에 탈락한 뒤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권혁중 전 문화체육부 부의사관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정부에서 으뜸이 되는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겠다. 현 시장하고는 차별화되고 또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주민들과 소통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건도, 한창희 전 충주시장이 재도전에 나서면서 전현직 시장들의 리턴 매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두 명의 전직 시장들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하차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 서력을 다짐하며 지지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충주 시민을 위해서, 충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빚을 갚겠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끼리 한번 부활전을 붙어서 거기서 승자가 현직 시장에게 도전을 한다면은 반면에 조기령 시장은 코로나 확산 등 산적한 현안들을 챙기기 위해 5월 중순 이후에나 선거 전에 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좀 안정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선거에 치중하기보다는 당분간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신계종 전 한국교통대 교수, 박지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정상교 도의원도 출마를 앞두고 있는 등 충주시장 후보가 본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와 환절기로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화장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장 예약 대란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거주 지역에서 화장 일정을 잡지 못해 타 지역까지 가거나 발인을 미뤘다가 예약을 잡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의 화장시설인 하늘나라입니다. 화장로 4개가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화장 일정을 잡은 한 유족은 충남 논산에서 원정 화장을 왔다고 하소연합니다. 논산 인근에서는 화장 예약이 불가능해 비용을 5배 더 지불하고 빈자리를 찾아 충주까지 온 겁니다. 이마저도 3일장이 아닌 4일장까지 치르고 간신히 예약했습니다. 공주에서 하려고 하니까 18일 날 너밖에 안 잡힌대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잖아요. 장기 기간이 길어지셔서 최근에 근데 빨리 해야 보니까 충주 쪽으로. 실제로 충북 지역의 경우 청주 목련공원은 오는 19일까지 관내 화장 예약 일정이 꽉 찼고 충주는 사흘 뒤에나 제천은 이틀 뒤에나 예약이 가능합니다. 관외는 이번 주말까지 가득 찼습니다. 화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달하면서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하루 최대 24건을 화장하는 청주 목련공원은 급한 대로 관내 사망자 화장 예약 건수를 14건에서 21건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민을 우선 배정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사망자 수가 줄어들 때까지 하루 최대 가동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은 그 직원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회차를 늘리달라. 충주 화장시설은 한 회차를 늘려 2개 화장로를 더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화장시설마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좀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안타까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충북의 예술인들이 공연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건 예술인들과 시민 모두 한마음이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어려웠던 시절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됐던 노래 상록수가 울려 퍼지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붓글씨로 나타납니다. 존 레논의 이매진을 노래하며 전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길 바라봅니다. 안타까운 전쟁 속 너무나 아프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충북 예술인들이 공연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여러 장르들이 모여서 함께 평화를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깊숙이 소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다 생각해 주시면. 색소폰 공연부터 서예 퍼포먼스, 국악 공연까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 시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한편으로는 좀 가슴이 좀 아팠어요. 이제 좀 전쟁 좀 빨리 끝나고 좀 평화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고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공연에 길을 지나던 우크라이나인은 가족이 있는 고향에서 부디 참혹한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길 눈물로 기원합니다. Я украинка, и я против войны. В Украине находятся мои близкие люди, моя семья, и я каждый день переживаю за них. Мне очень приятно.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жителям Кореи за поддержку. Очень приятно. Спасибо.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건 머나먼 땅, 남의 나라 사람들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온정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적십자사에는 부모님의 소중한 유산 일부를 내놓은 뜻깊은 기부자부터 고액 기부자까지 나눔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십자 봉사원으로 3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는 박미숙 씨는 부모님이 남긴 유산 가운데 1,000만 원을 적십자 특별회비로 기부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고 어려운 이웃에 소중하게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는 고 박노진, 정필연 부모님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비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산에다 비석 세우는 것보단 이런 좋은 곳에 쓰는 게 낫겠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를 약속한 충북 레드크로스 아너스 기업도 3곳이 추가로 탄생했습니다. 한건복지재단 조창희 이사장, 썬엔지니어링 오선교 회장과 주식회사 대원 전흥식 대표가 동참한 겁니다. 적십자사의 그 봉사 정신에 공감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많은 봉사에 이렇게 더 참여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지원에 더불어서 대원이 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역사회에 다시 봉사할 수 있으면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충북에선 모두 11개의 법인단체가 레드크로스 아너스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더 밝고 따뜻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선한 영역을 발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할수록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17,300명으로 하루 만에 7,000명 가까이 폭증한 데 이어 오늘도 오후 4시 기준 7,564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에서 2,227명, 충주 1,630명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은 66.5%로 어제보다 0.1%포인트 오른 것에 그쳐 접종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 2,771명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10,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자 한범덕 청주시장이 다시 한번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한 시장은 최근 발생한 확진자의 90%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바이러스가 모든 곳에 퍼져 있다며 앞으로 일주일이 중대한 고비인 만큼 개인 위생 수칙과 거리두기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자료를 내고 단일화 등을 논의할 예비후보 3명의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윤 예비후보는 자신과 김진균, 심의보 3명의 예비후보가 현 김병우 교육감 체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만나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 등 충북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역사를 만들기 위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심의보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3명의 단일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기초의원 2인 선거구는 줄이고 3인에서 5인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의당 충북도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함께 복수공천 금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양당이 강조해온 정치개혁과 다당제 개편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후보를 2명 이상씩 내는 복수공천을 당론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과 CJB는 오늘 청주시 사직동 CJB 사옥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측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이 소멸 위험에 내몰린 지방을 살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필수 조건임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체육, 장사, 문화 등 청주시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기 위해 2000년 설립됐으며 시민의 기업이란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충북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기준 충북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제보다 4원 오른 2,001.72원을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가는 2,004.22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의 휘발유 최고가는 청주의 한 주유소로 2,522원을 기록했습니다. 청주시와 공무원 노조, 공공운수 노조 공무직 지부가 울진 삼척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성금 1,2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울진, 삼척 등 피해 지역 이재민 긴급 생계 지원과 피해 복구에 사용됩니다. 충북경찰청은 할인을 미끼로 고객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자동차 판매 대리점 직원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새 차를 싸게 사게 해주겠다고 고객들을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청주의 한 중고차 매매업소에 차량을 넘기기로 한 뒤 차량을 넘기지 않고 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만 수십 명, 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